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죠. 저희가 후보자들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보다 야당 쪽 후보들이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이분 역시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분이죠. 바로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구청장 중에 유일하게 국민의힘 출신으로 당선이 된 분인데 지역 살림을 워낙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1위,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또 1위.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늘 직접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지금 야당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 조은희여야 하는가를 네.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은희는 시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준비된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시장이다. 네. 첫 번째 저는 이게 서울시 최초의 여성부 시장 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서울시 행정 현장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조은희한테 시키면 야무지게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잘할 수 있다. 아, 연습 기간 필요 없다 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주청장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구청장 출신 서울시장 없었잖아요. 그렇죠. 구 네. 살림하고 서울시 살림하고는 규모가 다른데 네, 네. 특히 이번에는 서울시장의 대선 주자급들이 나올 거라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좀 구청장 출신이 어렵진 않겠습니까? 우선요, 이제 저는 실력으로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님도 기초단체장 출신이고 또 최연소 경남도지사 김태호 의원님도 기초단체장 출신이고 지금 현재 대전시장님도 기초단체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딱 생각을 해보면 네네. 노무현 대통령도 1%에서 시작하셨고요. 이명박 시장님도 3% 시작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6.2%. 그 다음에 3주 후에 나온 조사는 제가 9.5%예요. 아, 그래요? 3주 만에 많이 올랐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출마하겠다고 공식화하기 전의 얘기고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만 볼 때 제가 14.5% 항상 2위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선하게 역전 드라마를 네, 연출하겠다. 그 이명박 서울시장 될 네.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3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네. 3%에서. 네, 처음에 조사가 3%였습니다. 저는 더블이죠. 6.2%니까. 제2의 노무현, 제2의 이명박이 될 자신이 있다. 네. 그러셨는데.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 정치 신인은 코로나19의 언택트 선거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 얘기는 하셨어요. 지지도가 높아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안 대표님. 그분은 한 번도 공직 선거에 경선에서 출마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꽃가마를 타셨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좀 곰곰이 씹어보면 정치 신인은 안 되니까 나 같은 인지도 높은 사람 꽃가마 태워라.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은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데요. 예. 안 한다고 하면서 정치 신인은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밑에서 좀 이상한 얘기 있나? 안철수 대표가 언론에서 늘 간본다고 간철수 이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 얘기 아니고요. 조은희 구청장 아니 언론에서 말씀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꽃가마 태우는 거 원하면 꽃철수라는 별명 붙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혹시 현장에서? 저는 현장에서요. 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하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지도가 높다고 인지도가 높다고 꽃가마 태우면 우리 국민의힘이 4번 실패했거든요. 선거에. 이번에도 무난히 실패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에
나는 여성 가산점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고 네. 정책으로 승부하자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정책 중에 무슨 정책에 제일 집중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이제 실제로 서울시에서 지난 10년간 뭐 조금 전에 보면 김현미 장관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빵 만들 시간 없었다. 지난 10년간 빵 만들 시간 많았다. 근데 정비구역 393개를 해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14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 여기에서 매년 전임 시장이 하시던 거에 2배 13만 호씩 공급해서 5년 동안 6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G밸리 있죠. 구로 금천에 옛날 구로공단이 디지털 단지에서 이제는 G밸리로 됐는데요. 상점백회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뉴타운이 묶이고 뉴타운을 해제해서 주택 주거 환경은요. G밸리에 세계로 가는 G밸리가 아니고 옛날 그대로 있어요. 여기 뉴타운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꼼꼼히 챙겨보니까 여기만 해도요.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뭐 뉴타운 지어놔도 분양 잘 안 되고 뭐 빈집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지 않았어요? 원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그때 그 당시 뉴타운 해제할 당시 주택 경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때 사업성이 안 나온다. 조금만 참았으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리고 뉴타운은 좀 너무 9만 평 이상으로 너무 크게 해서 그런데 이게 미니 뉴타운으로 또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그렇죠. 그리고 뭐 철거민 이렇게 하는데 쫓겨나지 않는 착한 뉴타운을 하면 됩니다. 착한 뉴타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이런 뉴타운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세요. 대표적인 공약 역시 부동산 문제. 이번 시장 선거 역시 부동산이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하나 더 있는데 시간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뭔지만. 짧게. 제가 이 살림을 잘 살거든요. 근데 지금 제스처를 행주 짜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죽으십니다. 근데 서울시 살림을 잘 살면요. 이게 세금을 많이 감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재산세 감면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주민세, 뭐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뭐 각종 세금이 많거든요. 이 중에서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지방세를 살림 잘 살아가지고 감면해드리겠다. 세금 부담 적게 해드리겠다. 지금 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여론조사하면 또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도 역시 주부시고 또 살림살이, 그러니까 장관 행정적인 살림살이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장관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 비교하자 하면은 저는 다른 분에 대해서 뭐 칭찬해드리고요. 서울시 초보 운전이잖아요. 서울시정은 초보 운전이에요.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서울의 미래를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한다. 나는 구를 운영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서울시의 부시장을 지냈고 부시장도 여성가족 정책관을 지냈고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의 서울시정 제가 박영선 장관님보다 훨씬 더 잘한다. 실력 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는 초보 운전자에게 맡겨도 안 되고요. 대권에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과속 운전자에게 맡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운전자도 안 되고 과속 운전자도 저처럼 모범 운전자. 준비해 보셨나 봐요. 귀에 착착 감기는데. 조은희 구청장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행정가 출신으로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포퓰리즘이다, 독재가 우려된다 이런 비판을 하셔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세요? 저는 독재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그건 아닌가요? 독선과 오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기초단체장으로 시작해서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대권주자로 이렇게 거명되니까 저도 저는 대권은 관심이 없지만 서울시장을 출마한 마당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사님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 지사님의 대표가 2개잖아요. 지역화폐, 기본소득. 근데 지역화폐에서 비판하면 학자들도
문책해야 된다고 회초리를 들고요. 또 남양주 시장이 재난기본금 할 때 지역화폐로 본인 거를 안 쓰고 현금으로 줬다고 지금 특별 감사를 하잖아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지만 남양주 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감사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 기본소득도 아니 2016년부터 성남에서 청년 배당을 했고 지사 돼서 1년에 1,500씩 검증을 안 해보고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니까 1,500 뿌리면 돼.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전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짜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차별적 법치주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좀 완장차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발언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뭐 이재명 지사도 곧 나오시거든요. 나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들어보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조은희 구청장님은 사실은 이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좋은 걸로 구민들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름철 횡단보도에 차양막 설치하는 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작이 조은희 구청장 처음에 이거를 거죠? 이제 횡단보도에 요즘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늘막을 했는데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상 득치물 위반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저 잡아가겠냐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전국에 표준으로 해서 지금 전국 어디 가나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이글루라 그래가지고 비닐 천막도 설치하고. 버스 기다리면 따뜻하죠. 그런 이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들. 그래서 만약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조은희표 요런 아이디어를 한번 서울시에 내보겠다. 요구해 보겠다. 어떤 거? 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하시면 안 돼. 시간이 한 개만 없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국공립 제조기라고 별명이 있는데 이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공유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을 국공립하고 근처에 서초 모범 어린이집하고 묶었어요. 그래서 영아 전담반 어린이집, 또 영유아 혼합반, 또 유아 전담반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공유 시스템으로 했더니 대기자가 40% 줄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어린이집 부모님 만족도가 93%.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또 저도 애 키웠지만 육아 문제는 굉장히 해결될 거다.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어린이집? 공유 어린이집. 네. 조은희표 서울시 아이디어 공유 어린이집 뽑아주시면 하겠다 이 말씀. 네, 지금 서초구에서 1년 동안 해서 서초구 어린이집 절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뽑아주세요. 할게요. 유쾌하신 분이네요. 조은희 구청장.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